네, 월간 유의죠. 이번 달은 결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과 양육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죠. 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하더라도 출산과 양육은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 유의죠. 지난 첫 시간에 결혼을 요즘은 이제 선택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뤘었는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도 좀 이와 비슷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걸로 추정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데요. 지난 7일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 자료를 보면 이 합계 출산율이 5년 뒤인 2026년엔 0.69명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혼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게 보편적인데요. 이렇게 출산율이 빠르게 줄어드는 데는 결혼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10년 사이 결혼 건수는 42%나 감소했습니다. 나아가 결혼한 부부 중에서도 무자녀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5에서 49세 가임기에 있는 기혼 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14.5%로 5년 전보다 3%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30대로 좁혀서 보면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이 무자녀였습니다. 혼인 관계를 이루더라도 이것이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 PD가 이번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를 만나고 왔다고요. 네, 일명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맞벌이하면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를 가리키는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20대 가운데 절반은 결혼한 뒤 아이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답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딩크족으로 살고 있는 결혼 6년 차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차 딩크 부부 김나연, 조민규입니다. 시그니처.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선 쓰잖아요. 이게 아이를 낳아서 뭔가 양육하고 딱 그럴 수 있는 그 나이대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사실 결혼 정년기도 없는 거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너무 높고 나는 그만큼 잘할 자신은 없고 굳이 거기에 그렇게 내가 애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한번 나봐야겠다. 와봐야겠다, 진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 아, 이렇게? 그러네. 여기 이렇게 꽂혔네.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야 돼. 애 안 낳는 젊은 애들이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예전에 식당에 갔을 때 맞아. 만물의 영장인 인류가 네.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네. 식당 아주머니가 막 뉴스를 보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없으면 응당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제비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잘못했나 이러면서. 지금 워낙에 이제 출산율이 낮으니까 참 나라를 생각하면은 저희가 참 애국자는 절대 아니구나. 나라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못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나의 에너지의 포커스가 상대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키우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 결혼할 때 막 그러더라고. 너 애를 꼭 낳아야 된다. 자식이라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만약에 부부 사이에 애정이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자식 때문이라면 과연 그게 행복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한테 들어갈 애정을 배우자한테만 딱 쏟을 수 있다는 거. 저기 핸드폰에 좀 갖고 와봐. 타이머 아, 이게 시그니처 푸드예요. 이게 지금 알리올리오? 너무 당연한 그런 필수 코스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선택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선택이 저는 되게 지금 만족스럽고 너무 좋다. 저도요. 네, 지금 뭐 보니까 이 자녀에게 갈 애정을 배우자에게만 쏟을 수 있다. 그게 아주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과 부부의 직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부부 각자의 희생도 뒤따르는 만큼 출산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자녀가 주는 기쁨도 크지만 부모님 세대를 볼 때 자녀를 키우는 것이 뭐 심리적, 경제적, 또 커리어 개발 이런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나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출산의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부들이 아직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30대 부부도 만나봤습니다. 출산을 결심한 이유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은 무엇인지 또 걱정되는 점은 없는지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먹여보자. 상우 배고프대지. 상우는 저기 먹으면 되지. 아, 상우 야채 좀 먹여야 되는데. 상우와 윤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옥인화? 아빠 남공희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낳아야겠다 이런 것까지 한 건 아닌데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이제 내 가족, 한 가정이 되는 것도 저는 기대되는 것도 있었고 이제 둘이서 처음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생각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아기가 워낙에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나 더 낳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게 됐죠. 슬! 아이고 좋아. 윤슬이. 윤슬. 박수로도 그래? 뭐 정말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진짜 되게 벅찬 감정이 드는 게 있어서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은 상우 데리고 오는데 안아달라고 하고 나서 오면서 웬일인지 토닥토닥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애기인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의 범위도 넓어지고 좋은 건 많은데 힘든 것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물가나 이런 거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맞벌이를 하면 9시 출근, 6시 퇴근하면 이게 아이들이 부모랑 있을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부모들을 조금 더 집으로 일찍 보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결국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돌아가도 이제 육아 선택할 것 같아요. 혼자 살고 그런 삶도 좋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건 또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고 또 지금은 또 지금대로 너무 좋아서 결국은 언젠가는 낳지 않았을까 싶긴. 네,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행복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고민도 엿보이는군요.
네, 앞서 보신 딩크족 부부처럼 배우자의 관계, 개인의 자유 등 가치관에 의해 무자녀로 살기로 한 부부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양육 부담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느끼는 부담은 무엇이고 왜 망설이는지를 파악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자녀 부부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 이유로 망설이는 경우와 적극적으로 낳지 않으려는 이들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제 활성화 또는 부동산 안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씩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네, 저출생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월간 뉴이처 다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월간 뉴이처 다음 시간에는 난임 문제를 다룹니다.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문제를 겪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난임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부부까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